시청자 여러분,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긴장되는 마음으로 또 한껏 기대를 갖고 11시부터 생중계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이 드셨을 테고 패닉 상태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으로 몹시 괴롭습니다. 좌파 출신의 대통령들은 나라의 근본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퇴임 후 떵떵거리며 잘 살고 또 뇌물 받고 자살해도 영웅시 되는데 왜 유독 보수파 출신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온갖 순환을 겪어야 하나? 왜 두 번씩이나 좌파들에 의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끌려 내려와야 하나?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저들 좌파 세력들이 바라는 점이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절대 그런 모습들을 바라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저는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이성을 찾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인지 보다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숭고한 뜻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을 통해 국민들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국민들께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본인을 희생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물론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공감하며 대통령의 뜻과 함께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뿌리 깊은 좌파 사법 카르텔로 인해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이를 어찌 실패라고 볼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탄핵을 겪었고 대통령 탄핵 후 5월 대선으로 문재인 5년 암흑기를 살아봤습니다. 그때의 절박함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에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다면 나라가 절단난다.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자유 대한민국은 끝난다라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절박함으로 윤석열을 내세워 좌파 정권 임기를 일단은 막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에 의해 조리돌림 당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20%, 10%씩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대통령과 척을 진 한동훈을 당대표로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뻔히 보이는 부정선거의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혼자 싸우게 내버려뒀고 이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게 비상계엄이란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겠지만 일단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뒤엎을 현실적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온몸을 던져서라도 뒤집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그런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을 시간이
60일, 딱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을 테지만 그때도 우리 우파 세력들은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똑같이 8대0 파면 결정이 나왔고 이 충격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대선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좌파들은 문재인 한 명으로 똘똘 뭉친 반면 우리 보수파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으로 갈기갈기 찢어졌고 실제 선거 결과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득표를 합하면 문재인의 득표율을 앞섰지만 결국 문재인 한 명으로 똘똘 뭉친 좌파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한 뜻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이고 그 뜻을 이루려면 일단 단기적으로 반드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자에 의해 쓰여지는 게 바로 역사이지요. 좌파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김대중이 또는 노무현이 또는 문재인이 어떻게 미화되고 영웅시되는지 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보수파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폄훼되어 왔는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경륜이 높고 정치적 식견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 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런 예측과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200석에 육박하는 입법 권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서 지켜보셨다시피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의 특정 성향을 가진 좌파 판사들이 득세하는 사법 권력 그리고 여전히 MBC, JTBC가 여론을 주도하는 기울어진 언론 권력 또한 친좌 세력에 가까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 권력 등이 모두가 이재명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현실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또 보다 궁극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길은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닌가 또 이것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여러분들이 걱정됩니다. 당장 저희 어머니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이셨고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바라셨던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인데요. 부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고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